아기처럼 울어야 하는 까닭. 1780년 7월 8일, 날이 맑았다. 정사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12월 1일 가서 산 기슭을 돌아 나설 때 정진사 마두인 태복이 허리를 구부리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 땅에 엎드리면서 백탑이 보임을 아래오라고 크게 말했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나아갔더니 산 기슭을 벗어나자마자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시 어디에도 붙어 의지할 데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나는 말을 세우고 사방을 휘둘러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 내 말에 정진사가 의문을 나타냈다. 천지간에 이런 넓은 시야가 펼쳐지는데 벼랑간 새삼스레 울 생각을 하다니요? 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부터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은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옷깃을 적실 뿐이요. 사람들은 칠정 가운데 슬픈 감정만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지 칠정의 모든 정이 울음을 자아냄을 모르고 있다네. 누구나 기쁨이 북받치면 울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고 사랑이 그리워도 울고 욕심이 지나쳐도 울게 된다오. 불평과 억울함을 푸는데 우는 것보다 빠른 게 없고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소리와 같다오. 그러하거늘 울음이 웃음과 뭐가 다르겠소. 기쁘든 슬프든 맺힌 감정을 활짝 푸는 데는 소리쳐서 우는 방법이 가장 좋다오. 그렇지만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에서 보통 감정으로는 이런 극치를 겪지 못하므로 공연히 까다롭게 칠정으로 나눠 슬픈 감정에 울음을 짝 맞춰 둔 것이라네. 그럼 나도 한바탕 통곡해야 할 텐데 어떤 감정을 골라 잡아야 하겠소? 억지로 우는 것은 좋지 않소.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게 갇혀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환한 곳으로 빠져나와 잔뜩 움츠리고 오므린 손발을 펴니 얼마나 시원하겠소. 그리하여 갓난아기는 참된 소리를 마음껏 외치는 것이라오. 우리는 마땅히 갓난아기의 가식 없는 소리를 본받아 비로봉 산마루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만하오. 그뿐만 아니라 요동 벌판인 여기서부터 시작해 산해관까지 1200리 길의 사방에는 높은 산 하나 없이 하늘 끝과 땅 변두리가 마주 닿아서 마치 악교풀로 붙여 놓았거나 실로 꿰매 놓은 듯이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비구름만 가득할 뿐이니 이 또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 한낮은 몹시 더웠다. 우리 일행은 말을 빨리 몰아 포료총 아미장을 지나 구여형에 들어섰다. 번화하고 장려한 풍경은 봉황성의 10배나 되므로 따로 구여동 견문기에 쓰기로 한다. 사신 일행이 요양성에 들어서자 구경 나온 사람이 무척 많아서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들었다. 붉은 난간을 한 술집들은 큰 길에 높다랗게 솟았는데 한쪽 면에 황금색 글씨로 쓴 술집 깃발이 너펄거렸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름을 들은지라 말을 세우고 향례를 찾아 수레를 멈추다. 그걸 보니 한 잔 목을 만도하다. 둘러선 구경꾼들이 어찌나 많은지 서로 어깨를 비빈다. 전에 듣기로는 이곳에 소매치기가 많아 초행자들이 구경에 눈이 팔려 잘 보살피지들 못하다가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사신 일행이 여러 건달패를 동행시켰지만 모두 초행이라 넋놓고 구경하다가 어떤 이는 말 한 장을 잃고 어떤 이는 말등자를 잃어 낭패를 봤다고 한다. 장복이 벼랑간 말 한 장을 머리에 둘러쓰고 허리에는 말등자 한 쌍을 차고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천연스레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매치기가 많다는 말에 잔뜩 겁이 난 모양이었다. 내가 웃으면서 장복에게 물었다. 이 녀석아,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두 눈깔은 왜 가리지 않느냐? 우리의 대화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다.
태자에 이르니 장만물이 크게 불어 건널 배가 없었다. 강가로 왔다 갔다 방황하던 참에 문득 갈대숲에서 콩깍지만한 낚싯배가 튀어나오고 또 작은 배 한 척이 섬 언저리에 숨어 있었다. 장복과 태복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고함쳐 배를 부르게 했으나 어부들은 낚싯대를 2개 들이우고 느긋하게 앉아서 반응하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여러 차례 불러도 마찬가지였다. 모래판에 오래 서서려니 더운 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입술은 타고 머리엔 진땀이 흐르면서 창자는 비고 기운은 쭉 빠졌다. 내가 일평생 유람을 좋아했더니만 오늘에야 단단히 빚을 갚는 셈이다. 정군등 여럿은 다투어 가면서 농지거리로 말했다. 해는 지고 길은 다하고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피곤하니 통곡이나 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구먼요. 선생은 어째서 참고 울지를 않는지요. 그 말에 모두 한바탕 웃었다. 나는 어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어부 녀석이 말을 안 들으니 그 심보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네. 비록 당나라 낙천가 육로망 선생이라도 이럴 때는 주먹 다짐이 나갈 것이네. 나이는 어리나 북경 왕래가 7번째인 태복이 가장 초조해하며 말했다. 여기는 벌판이어도 해가 땅과 맞붙으려고 하는데 산이었다면 벌써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때 뱃사람이 낚싯대를 걷고 배 밑창에 있는 고기 바구니와 삿대를 건사하여 버드나무 그늘까지 저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작은 배 대여섯 척이 앞다투어 가면서 덤벼들었다. 비싼 배상을 받아내고자 일부러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 애타게 한 뒤에야 비로소 건너게 해주겠다는 것이니 그 심보가 참으로 괘씸하다. 한 배에 3사람씩만 태우고 배상은 한 사람 앞에 도박도박 1초씩 받는다. 모두 통나무를 후벼 파서 만든 배인데 이른바 야항이라 하여 간신히 2~3사람 탈 수 있게 되어 있다. 일행은 총 17명이요 말은 6필이다. 뱃머리에서 말굴레를 잡고 강 위에 둥실도 물길을 따라 7~8리 내려가니 통원에 나루를 건널 때보다 더 위태로웠다. 영수사에서 묵었다. 이날 요동 벌판을 가로질러 70리를 왔다. 밤에 무척 더워서 자다가 혼이불을 걷어찼더니 감기 기운이 좀 있었다. 1780년 7월 9일 날이 맑았다. 몹시 더움으로 서늘한 새벽에 먼저 길을 떠났다. 장가대 삼도파를 지나 난리보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요동에 들어온 이래로 마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길의 넓이는 수백 보씩이나 되며 길 양쪽에는 수양보들을 심었다. 인가가 많이 들어선 곳 대문들이 마주보는 복판에는 장만물이 빠지지 않고 고인 탓에 여기저기 큰 못이 자연스레 생겼다. 그곳에 집에서들 기르는 거이며 어리들이 떼지어 떠다니며 헤엄치고 있었다. 양쪽 시골집들이 모두 물가의 누대처럼 붉은 난강과 푸른 마루가 되어 어리어 영롱한 풍경이 강어 생각이 나게 한다. 사신 일행이 행차할 때 굴레가 나팔을 3차례 불면서 반드시 몇 리 앞서 떠나가고 전배 군관 역시 굴레를 따라 앞서간다. 나는 행동이 자유로워 언제나 병군과 함께 서늘한 새벽녘 출발했으나 10리도 못 가서 전배가 뒤쫓아와 만나게 됐다. 그들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재밌는 이야기와 농담을 나누면서 날마다 이렇게 행진했다. 마을이 가까워질 때마다 굴레는 나팔을 불고 4사람은 권마성을 합창한다. 권마성은 높은 관리가 행차할 때 앞선 하인들이 행렬에 위신을 돋우고 일반 행인을 비껴 세우기 위해 길게 외치는 소리를 이루는 말이다. 그러면 집에 있던 여인네들이 문 밖으로 나와서 행렬을 구경하는데 늦거나 젊거나 간에 옷차림은 거의 비슷하다. 머리에 꽃을 꽂고 귀고리를 달았으며 분연지 화장을 10개 한 채 입에 을에 담뱃대를 물었고 손에는 신발에 대는 배와 바늘과 실을 들었다. 그런 차림으로 서로 어깨를 비비면서 손가락질해가며 딸깔거리고 웃는다. 한적 여자를
이곳에서 처음 봤는데 하나같이 전적을 하고 궁예를 신었으나 미모는 대체로 만족 여자보다 못했다. 만주 여자들은 인물이 다들 잘났다. 만보교, 연대하, 산요포를 지나 심리하에서 묵었다. 이날 오심리를 왔다. 비장 역관들은 말 위에서 만주 여자나 한족 여자를 보는 대로 말로써 첩을 정하는 장난을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점 찍으면 감이 겹쳐서 정하지 못하고 서로 피하는 법이 매우 엄격하다. 이를 구첩이라 한다. 때로는 서로 질투하여 시샘도 하고 화도 내며 욕하기도 하고 웃고 떠들며 농지거리를 하니 이것도 먼 길 가는데 심심풀이 중 하나로 소일거리가 되는가 보다. 내일 우리 일행은 중국 땅에 들어와 만나는 가장 큰 도시인 심양을 들어갈 예정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